엄마, 늦어서 미안해. 장모님, 장인어른 말씀이 좀 길어지셔서. 진경아, 엄마가 지금 너무 추운데 병원 좀 가야 할 것 같아. 엄마 우선 타이레놀 먹고 지켜봐요. 지금 근처에 연병원도 없고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라이가 기다리고 있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요? 어머니를 6시간이나 추위에 떨게 만든 이 말도 안 되는 사연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희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껏 제 남편 이영재와 함께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큰딸 진희, 그리고 아들 진경이 이렇게 둘이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사실 제 아들 진경이와 관련된 얘기인데 말하기도 부끄럽기도 하고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담아둔 이야기를 꺼내려니 여러 감정이 교차하네요. 제 남편 영재 씨와 저는 처음 결혼할 때만 해도 생활이 참 어려웠습니다. 저희 큰딸 진희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모든 게 빠듯했어요. 집도 좁고 남편은 그때 막 회사를 다니기 시작한 신입사원이었죠. 월급은 적고 물가는 계속 오르니 살림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제대로 된 장난감 하나 사주기도 힘들었고 옷도 항상 물려 입혔어요. 하지만 진희는 그 시절에도 참 잘 웃었고 그 모습에 저희 부부는 큰 위로를 받으며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진희는 참 책임감 강하고 부모를 배려하는 아이였어요. 그런 진희 덕분에 힘든 시절을 그나마 잘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진희가 5살이 되던 해 남편이 회사를 옮기면서 상황이 급격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신입 때부터 성실하게 일했기에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장님의 눈에 띄어서 계열사의 높은 직급으로 이직하게 됐고 그 덕에 저희 가정은 경제적으로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에 저는 둘째인 아들 진경이를 가지게 되었죠. 진경이가 태어날 즈음에는 남편의 월급도 안정적으로 오르고 집도 넓혀 이사하게 되었고 모든 게 더할 나위 없이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진경이는 그런 시기에 태어난 아이였어요. 진희 때와는 달리 진경이에게는 제가 뭘 해주고 싶어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옷도 새로 사줄 수 있었고 장난감도 원하는 걸 바로바로 사줄 수 있었죠. 그리고 진경이가 무얼 해도 예뻐 보였어요. 진경이가 웃을 때면 세상이 다 밝아지는 기분이었고 그 아이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진경이가 어릴 적부터 운동을 좋아해서 축구공이나 농구공을 들고 다니면 남편이 언제나 그 공을 굴려주면서 함께 놀아주곤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의 행복, 가족의 평화가 평생 갈 거라 생각했어요. 부모로서 아이가 원하는 건 다 해줄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진경이가 자라면서 저희 가정은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남편의 직장 생활도 순조로웠고 저는 아이들을 돌보는 데만 집중할 수 있었죠. 진경이는 어릴 때부터 참 밝고 활발한 아이였어요. 학교 가기 전부터 운동을 좋아해서 항상 뛰어다니고 몸으로 하는 놀이에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진경이가 훗날 큰 사람이 될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물론 진희도 그렇지만 진경이는 그야말로 저희 가정의 귀한 막내로 특별한 관심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진경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엄마 아빠를 잘 따르던 아이가 점점 혼자만의 시간을 더 원하고 말도 짧아지며 가끔씩은 저희와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저 아이가 자라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춘기가 다가오면 다들 그런다고 하니까요. 남편도 그런 진경이를 특별히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애들은 원래 저렇게 크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아가고 있는 거니까 우리도 너무 신경 쓰지 말자고 말했죠. 저도 그 말을 믿고 진경이가 스스로 자기 길을 찾기를 바라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진경이와 누나인 진희의 차이는
점점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진이는 부모님께 늘 고마워하고 동생인 진경이도 챙기려 했죠. 그런데 진경이는 어릴 때의 그 밝은 모습과는 달리 사춘기에 접어들자 점점 무뚝뚝해지고 가족들과 대화하는 걸 피하려 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별 걱정이 없었지만 저는 어딘가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진경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진경이는 더 멀어져 갔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아예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집에서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저나 남편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듣기 싫다는 듯 고개를 돌렸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강제로 다그칠 수는 없었습니다. 진경이의 마음을 열어주고 싶었지만 그 방법을 알 수 없었죠. 모든 부모가 그러하듯 저희도 그저 진경이가 자기 길을 잘 찾아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진경이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진학 문제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공부에는 큰 흥미를 보이지 않았지만 운동에 대한 열정만큼은 여전했어요. 남편도 진경이의 그런 점을 응원해 주었고 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했죠. 하지만 저로서는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 시기에는 모든 것이 불안정했고 진경이와의 거리는 여전히 멀게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진경이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저희 가정은 또 한 번의 변화를 맞았습니다. 진경이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죠. 아이가 이제는 성인이 되어가니 더 이상 부모가 간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저로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시간도 줄고 대화하는 일도 더 드물어졌으니까요. 그래도 남편은 이제 진경이가 자기 삶을 살아가야 할 때다라며 오히려 아이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려고 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진경이는 학교 생활에 집중하면서도 종종 집에 들렀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진경이가 잘 지내는지 묻고 싶었지만 너무 조심스러워 대화를 깊이 이어가지 못했어요. 진경이는 그저 잘 지내라는 짧은 말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누나 진이는 이미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여전히 가족에게 애정이 많았기에 가끔씩 연락도 하고 집에도 자주 찾아왔어요. 진이가 오면 오랜만에 가족끼리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지만 진경이는 그런 자리에 거의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진경이가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 그 아이의 삶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진경이에게 여자친구가 생긴 것이었죠.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건 어느 날 집에 돌아온 진경이가 멋쩍은 얼굴로 엄마 나 여자친구 생겼어라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편으로는 반가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금 복잡했습니다. 이제 정말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생겼구나라는 아쉬움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진경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저와 대화를 나누려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 후로 진경이는 여자친구 라희와 점점 더 가까워졌고 저희에게도 소개해 주었어요. 라희는 밝고 싹싹한 아이였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희 부부에게 예의도 바르게 잘 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진경이와 라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저희 부부와 진경이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진경이는 여자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서 집에 잘 오지 않았고 가끔 연락이 와도 간단한 인사 정도로 끝나버리곤 했죠. 그리고 얼마 후 진경이는 저희에게 결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예상치 못한 소식에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진경이가 결정을 내린 만큼 저희는 그 결정을 존중해야 했죠. 진경이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남편은 아들을 위해 결혼 후 살 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진경이는 서울에서 직장을 구했으니 저희는
서울에 갖고 있던 30평대 집을 그냥 내주었고 진경이가 출퇴근하기 편하도록 차도 하나 사줬습니다. 남편은 오로지 진경이가 잘 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진경이와의 관계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진경이는 결혼 생활에만 집중했고 저희에게는 신경을 아예 쓰지 않았거든요. 진경이가 결혼을 하고 나서 저는 기대와 아쉬움이 교차하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컸지만 결혼 후 진경이와의 연락이 점점 줄어드는 게 내심 서운했죠. 처음 결혼했을 때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횟수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진경이는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집에 잘 오지 않았고 저희 부부와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신혼생활에 집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진경이가 우리와의 시간을 더 외면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남편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남편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가끔 저에게 진경이 요즘은 너무 연락이 없네라고 짧게 툭 던지곤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저는 한숨을 쉬며 바쁘니까 그렇겠지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어느 날 진경이가 아주 오랜만에 전화를 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지만 진경이의 목소리는 어딘가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라희랑 나랑 처가에 갔다 올 건데 처가 다녀와서 그때 잠깐 볼 수 있을까? 저는 당연히 기쁘게 대답했죠. 그럼. 엄마는 언제든 괜찮지. 어디서 보면 될까? 진경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처가 근처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그래도 진경이가 우리를 만나겠다는 그 자체가 반가워서 흔쾌히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약속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진경이가 말한 장소에서 진경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 우산을 쓰고도 몸이 축축하게 젖을 수밖에 없었죠. 저는 진경이가 빨리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우산을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진경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조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지만 진경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걱정이 들었지만 이미 약속을 했으니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나고 또 2시간이 흘렀습니다. 비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저는 점점 추위에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근처에 식당도 있었지만 혼자 밥 먹기가 괜시리 부끄러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진경이는 전화를 계속 받지 않는데 나 춥다는 생각보다는 진경이 걱정만 되더군요. 결국 6시간이 넘도록 진경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긴 시간 동안 우산을 들고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서 있었고 몸은 이미 한계에 달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진경이가 도착한 건 약속 시간이 지나고 6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는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이 그저 늦어서 미안해, 일이 좀 있었어라는 말로 상황을 넘기려 했습니다. 저는 이미 몸이 떨리고 지친 상태였기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힘이 없었습니다. 진경이가 도착한 후 저는 이미 몸이 너무 지쳐서 말을 꺼낼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진경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힘겹게 웃었지만 마음속에 깊은 서운함과 허탈함이 몰려왔습니다. 남편에게 연락을 할 수도 없었고 오랫동안 비를 맞으며 추위에 떤 제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진경이는 저를 처가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라희는 여전히 처가에 있었고 진경이도 무언가 서두르는 듯 보였죠. 그 자리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잠시 몸을 녹였지만 마음속 서운함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진경이는 여전히 별다른 미안함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촉박하다는 듯이. 엄마, 늦어서 미안해요. 장모님, 장인어른 말씀이 길어지셔서. 진경아, 엄마 너무 추운데 병원 좀 가야 할 것 같아. 엄마 우선 타이레놀 먹어요. 지금 근처에 연병원도 없고.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라희가 기다리고 있어서.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시간 동안 비를 맞고 기다렸던 제 모습이 떠올랐고 진경이가 보여준 무심함이 참을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그냥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 진경이도 자기 가정이 있으니 더 이상 나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게 당연한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짧은 만남이 끝나고 저는 혼자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젖어 있었고 온몸에 한기가 가득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대로 침대에 누워버렸습니다. 남편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려 했지만 저는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피곤하다는 말만 남기고 이불을 덮은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몸이 무거워서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워서 제대로 걷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비에 오랫동안 젖어 있었던 탓에 심한 감기에 걸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며칠간 집에서 쉬면서 겨우 몸을 회복했지만 마음속 상처는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건 남편이 제가 아픈 이유를 듣고 난 후였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남편은 저의 상태를 눈치챘고 진경이와의 만남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처음엔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남편의 진지한 눈빛을 마주하자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비를 맞고 6시간 동안 기다린 사실에 크게 놀랐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진경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결코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의 남편은 늘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어떤 일에도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진경이가 보여준 무심함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진경이를 집으로 부른 남편은 중요한 결심을 한 듯 보였습니다. 며칠 뒤 진경이가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진경이는 아무렇지 않게 오랜만이네라며 인사를 건넸지만 남편은 냉정한 표정으로 진경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옆에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할지 짐작은 가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진경이가 우리 집에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 한켠이 놓였던 터라 혹시라도 큰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진경이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로서 보여줬던 따뜻함 대신 엄격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진경이는 아버지의 달라진 태도를 눈치챘는지 어딘가 불편해 보였지만 그래도 애써 웃음을 유지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바빠서 자주 못 찾아와서 그런가요? 제가 좀 더 신경 쓸게요. 그러나 남편은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지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진경아,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너희 엄마가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비를 맞고 6시간이나 서 있었다. 그날 네 엄마는 병이 나서 며칠을 앓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진경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당황한 듯 보였고 고개를 숙이며 무거운 침묵 속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사과하고 우리와 화해하길 바랐지만 남편이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상황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진경이는 머뭇거리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해 좀 해주세요. 그날 일이 있어서 그런데 왜 다 지난 일을 이제서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제서야 말하는 이유? 너희 엄마는 너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 나도 내가 바쁘다 하니까 이해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수가 없었다. 내가 결혼할 때 우리가 해준 거 기억하니? 지금 살고 있는 내 엄마 명의 집, 자동차까지.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꺼이 내어준 것들인데 너는 그따위로밖에 못해. 진경이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부모님 덕에 인생을 편하게 살았던 것을 이제야 안 것 같았습니다. 황급히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남편은 그런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진경아, 이제는 내가 자립할 때가 됐다. 너와 라희는 더 이상 우리에게 기대지 말고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라. 집도 엄마 명인이 나가고 차도 도로 내놓고 너네가 알아서 살아. 진경이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진 얼굴이었습니다. 지금껏 부모님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진경이는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 몰랐나 봅니다. 진경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끝난 후에도 상황을 이해하려는 듯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옆에서 그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아들이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그가 이렇게까지 충격을 받는 것을 보니 참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러실 건가요? 저는 하나뿐인 아들인데요. 누나한테 준 건 돌려달라고 안 하시잖아요. 진경이는 살짝 상기된 목소리로 따졌지만 남편은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주었단다. 내 결혼 때부터 말이다. 너희 누나는 너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듬뿍 주고 있는데 너는 도대체 뭐냐? 저는 그 순간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그래도 진경이가 후회하고 있잖아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안 돼. 우리가 물러서면 또다시 반복될 뿐이야. 진경이가 진정으로 깨닫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정신머리를 고쳐야 해. 진경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는 남편의 결단이 이해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들이 너무 가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순간 집 밖에서 라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경이의 전화를 받고 급하게 달려온 듯 문을 열고 들어온 라희는 상황을 알아차리자마자 놀란 얼굴로 진경이와 저 그리고 남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다들 모여서. 라희는 당황한 얼굴로 물었지만 남편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무겁게 말했습니다. 라희, 너도 이제 진경이와 함께 너희 스스로의 삶을 꾸려야 할 때가 왔다. 우리가 더 이상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집도 차도 다 돌려주고 너희 둘이 알아서 살아가라. 라희는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녀 역시 이 모든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듯 보였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니 너무 당황스럽고 이해가 안 가요. 남편은 침착하게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내 남편이 자기 엄마를 외면하고 몇 시간 동안 비를 맞으며 기다리게 했다는 걸 알고 있니? 그렇게 행동할 거면 이미 가족이 아니다. 부모에게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 힘으로 살아갈 때가 왔다. 라희는 그제서야 진경이에게 고개를 돌려 물었습니다. 진경 씨, 그게 사실이에요?
정말 어머님을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했어요? 진경이는 그제서야 겨우 고개를 들었지만 말문이 막힌 듯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라희는 진경이의 침묵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진경 씨,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이 비를 맞고 기다리셨다고? 진경이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라희야, 그땐 일이 있어서 하지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어. 그 말을 들은 라희는 눈에 눈물이 맺히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간 그녀도 진경이의 행동에 실망한 듯 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행동할 줄 몰랐다는 것이 그녀에게도 큰 충격이었겠지요. 그녀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날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오래 기다리신 줄도 몰랐고요. 어머님께 너무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진경 씨 대신 저도 사과드릴게요. 라희는 눈물을 참으려 애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단호한 목소리로 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래, 라희야, 너는 몰랐을 수도 있지. 하지만 너희가 그동안 우리에게 받았던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온 것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너희에게 많은 것을 주면서도 크게 바란 게 없다. 그저 너희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가끔 연락하고 만나고 지내는 딱 그 정도만 원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라희는 진경이와 함께 다시 한번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제발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물려준 재산도 물려줄 것도 아직은 모르겠다. 계속 그렇게 혼자 힘으로 살아봐라. 라희는 진경이를 바라보았고 진경이는 이미 말문이 막힌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낀 듯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고 그저 무거운 침묵만이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가 저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남편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는 진심이었고 진경이와 라희가 이 상황을 통해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이윽고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이만 나가보마. 다음 집을 구할 때까지 그때까지만 살아라. 진경과 라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방을 나가고 난 뒤 진경과 라희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둘을 바라보며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남편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서기를 원했고 이번 사건은 그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것을 의미했습니다. 진경아, 라희야,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아버지 말도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진경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차마 입을 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에 제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진경이는 여전히 어린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성인이 되었고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경이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안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 내가 그날 너무 무심했어. 엄마가 그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하지만 남편의 단호한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내 마음을 알아, 진경아. 하지만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결정을 내린 이상 우리도 어쩔 수 없단다.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잘 생각해 봐야 해. 라희는 그동안 조용히 듣고만 있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손을 뻗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앞으로 정말 달라질게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라희야, 나도 너희가 잘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 아버지의 결정을 따라야 할 것 같구나. 너희가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강해지고 자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희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지만 진경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아버지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거나 부탁하지 않았고 그저 라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경과 라희는 조용히 집을 떠났습니다. 제 마음은 무겁고도 허전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밀어내야 한다는 것이 이렇게도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처럼 계속 주기만 하면 언제까지고 우리에게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진정 애들을 위한 길이 아니겠죠. 진경이와 라이를 보내고 나서 마음 한켠이 아파왔습니다. 두 아이가 떠나면서 남긴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아이들 생각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한 번 내린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단호했고 그 단호함 속에서 자식들이 강해지기를 바랐습니다. 희수가 우리가 너무 매정하게 한 건 아닐까?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마음이 아프지만 진경이가 이 일을 계기로 더 강해질 거예요. 이젠 애들도 우리 없이 잘 해낼 수 있어야 해요. 남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비록 자식에게 엄격하게 굴었지만 그도 부모로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진경이와 라이는 서울에서 새롭게 자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생활에서도 부모의 도움 없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서히 삶을 정리하고 자신들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진경이는 그동안 부모에게 의지하며 살아온 자신을 돌아보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부모의 기대를 저버린 과거를 후회하며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스스로 노력했습니다. 라희 또한 힘든 시간을 견디며 남편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어느 날 진경이와 라희는 다시 부모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고난이 묻어나 있었지만 동시에 자립한 사람의 자부심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부모에게 의지하는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진경이는 부모님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은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고 저는 그 순간의 뭉클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한 모습에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바랐던 것은 진경이와 라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고 그들은 그 기대에 부응해 준 것입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저는 함께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이들이 자립해가는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서로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우리만의 행복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이 정신 차린 것 같아서 다행이야. 여보, 이제 우리도
우리의 시간을 가져야겠어요.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여보. 애들 다 키워놨으니 이제는 우리도 우리만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립한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만의 시간과 행복이었습니다. 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들은 이 사연이 어떠셨나요? 사연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